유명한 곡이죠. 터키 그리고 송명선님의 연주로 여러분들 환영으로 첫 번 순서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데이터의 자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 세미나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자본이 되고 그 자본이 주인이 되는 주인 시대에서 자본주인이 되는 자본주인 시대로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분이신데요. 우리 박은수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사회를 만나봤던 우리 손진기 대장하고 3박 4일 동안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8시에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잠깐 씻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우버가 밀려났더라고요. 앤서니 탄이라고 하는 36살의 젊은 CEO한테 자리를 밀려주고 그랩이라고 하는 우버하고 동일한 업종을 가지고 있죠. 지분은 25%에서 30%를 가지고 약 시간이나 시간 2조 정도가 넘는 건데 앤서니 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를 맞게, 베트남은 베트남을 맞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동남아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동남아시아에 저희가 준비한 알롬이라고 하는 배포용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걸 동남아 시장에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랩도 2년 만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랩이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고 온 사람 중에 빅윌이라고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의 그 말레이시아의 마케팅에 전권을 쥐고 있어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마이클 장인인데 이 친구가 우리 알롬이라고 하는 서비스 데이터의 자산가를 통해서 데이터의 뭔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알롬을 통해서 마이닝이 되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도 같으면 영어 버전으로만 가면 연내에 100만 개 정도는 알람을 동남아에 퍼뜨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우리가 다녀온 데가 조호바르에 말레이시아 남단의 끝에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가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강북을 보듯이 보고 있어요. 조호바르에 가서 제가 비즈니스 하고 왔고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알롬이라고 하는 우리 웹브라우저가 동남아 시장에서 연내 100만 개 정도가 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인근 지역에 깔리게 될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라는 게 2006년도에 나와서 2004년도에 나와서 2년 만에 2006년도에 누가 인수했죠? 구글. 네, 구글이 인수했죠. 그게 인수금액이 한 2조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구글의 임원들도 유튜브를 인수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참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 여성 부사장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아마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나서 5년 만에 이제 광고가 붙으면서 지금 전 세계 유튜브의 광고 시장이 작년에 16조였었죠. 올해 아마 32조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요. 유튜브가 나와서 좋아진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예전 유튜브라고 하는 1대1 그 개인 미디어 채널이 없었을 때는 일반 아마추어가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고 또 일반 아마추어가 영상을 찍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후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유튜브가 기존의 방송사가 게임이 안 되죠. 유튜브가 한국에서 그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입만 해도 4조가 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MBC, KBS 또 뭐죠? SBS 있죠? 이쪽에 광고 수익이 1조밖에 안 됩니다. 유튜브가 벌어들이는 돈의
유튜브라고 하는 1인 미디어 채널들이 생겨나면서 아마추어가 스타가 될 수 있고 아마추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가고 있죠. 유튜브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신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유사한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저희가 똑같은 것을 따라가 봐야 저희가 이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장은 또 자본이 많아야 돼요. 아마 유튜브가 구글이 인수가 안 됐으면 그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본이 없죠. 이걸 끌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구글이 인수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라는 시장이 커져나갈 수 있는 이끌어내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도 물론 데이터지만 저는 영상을 포함해서 사진, 글, 모든 것을 포함한 데이터, 자산가들을 정말 적법하게 전 세계 시장에서 그 데이터의 자산이 돈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그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지오테폴릭스가 알지오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블록 도메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땅이죠. 도메인은 땅인데 보통 땅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땅만 해놓으면 가치가 안 올라가죠. LH공사가 붙어서 그 땅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이서 이번에 갔다 왔던 조호바루도 뭐냐면 원래 밀림이었었어요. 그것을 싱가포르하고 연접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밀림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거기를 신도시로 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땅값이 엄청 올라갔죠. 지금도 시작에 불과한 거지만 그래서 이 블록 도메인을 통해서 기존의 도메인 시장이 왜곡되고 편협되어 있는 이 시장에 데이터 자산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데이터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 자산가가 많은데 데이터는 많은데 풀 데가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계세요. 요 맨 앞에 계신 우리 양성길 대표님이 최근에 최정 원장님하고 책도 출간해서 오늘 아마 그 어디죠? 영풍문고. 영풍문고에서 7시에 북세미나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블로그 방문자가 한 2천만 명이 이제 거의 도달하잖아요. 양 원장님, 양 대표님이. 근데
돈은 2천만 명 정도 왔다 갔으면 돈도 꽤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 대표님 돈 많이 버셨어요? 그냥 방문자가 2천만 명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결국은 그게 나를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보상할 수 있는 유튜브와 같은 채널이 필요한데 이것을 영상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데이터의 자산가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마켓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냥 고객이 많이 클릭을 해줘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데이터 자산가들은 그 데이터 자산을 회사의 주식처럼 평가를 해줘서 해당하는 데이터 자산이 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지금 가야 될 목표입니다. 혹시 요거를 맞히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우리 쇼핑몰에서 호주산 와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산 일본의 한우 같은 건데 요걸 맞추시면 저희가 불고기하고 등심 1kg에서 2kg 한우로 따지면 30만 원 되는 건데 이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find the image in 15 seconds 이렇게 되어 있죠. Can you see the sleeping woman? 그래서 자, 이 화면에 한 사람의 얼굴 분명히 보이죠,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혹시 잠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 다 멀쩡히 두 눈을 다 뜨고 계시고 시력도 좋으신데 누군가한테는 보이는데 누군가한테는 안 보이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 자산가라고 하니까 생소한 느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안 보입니까? 자, 안 보이시면 소고기가 사라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소고기를 타실 수 있는 게 조금 이따 한번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하면 혹시 보이나요? 네. 잠자고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이래도 안 보이는 분이 계셔요. 분명히. 여기까지도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또 보입니까? 이래도 안 보이시는 분이 또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보이시는 분만 보이시는 거고 오늘 설명을 제가 드릴 때도 앞으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 이 데이터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핀테크 사업을 좀 했었어요. 제가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가서 전국에 350개의 지사를 만들고 하면서 전 세계 전국을 펼쳤는데 확실히 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6개월 만에 그 회사가 굉장히 가난했던 회사인데 제가 전국적으로 사업 설명으로 돌아다니면서 6개월 만에 한 20억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의 젊은 친구인데 광주 친구예요. 근데 말을 너무 안 해요. 자기 모습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범면하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엉뚱한 데다가 자꾸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존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핀테크와 블록체인은 단지 시작이고 데이터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데이터 자본주의가 정말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이 안 줬죠. 그래서 그거를 말미암아 그때 그 돈으로 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사고 전쟁의 승패를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고 지금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 이 정보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조명한 일인 겁니다. 기축통화 기술을 또 일본에 넘긴 조선의 운명, 우리나라도 은에 대한 그 생산 기법을 기가 막힌 걸 개발해 놓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기술을 일본에서 일반출해가지고 일본은 은 생산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외국에다 팔아서 무기를 사다 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식민지화가 되고 중국까지 쳐들어가죠.
누군가는 이런 좋은 기술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뭔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죠. 아까 데이터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빅토르 마이어 슐베르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생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돈보다 강하다, 핵보다 강하다, 데이터 자본주의 21세기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융 자본주의에서 데이터 자본주의로 데이터의 힘이 커지면서 자본주의가 재발명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빅데이터 기업으로 보면 알파벳, 구글 거죠,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빨간 글씨처럼 데이터가 화폐 역할을 대체하고 금융 자본주의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명 정도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직원들한테 뭘 살까요? 직원들의 시간을 삽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래서 타임이즈 머니가 많죠. 그럼 그 시간이 흐르는 시간 속에 직원들은 나한테 뭘 갖다 주나요? 나한테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이퀄 시간 이퀄 데이터예요.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돈이라고만 해서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시간으로도 나타나고 데이터로도 표현하는 건데 앞으로 데이터의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의 석학인 돈 레이븐 포트 교수가 이런 얘기해요. 한국은 빅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캐내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톰 레이븐 포트 교수의 얘기를 제가 현실로 옮겨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같으니 손 대장이 새벽 5시까지 잠도 안 자고 뭘 보느냐? 넷플릭스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월 얼마에 3,000원? 3,000원 내면 전 세계 어디 가면서 넷플릭스 가지고 영화 사요. 야한 영화 보던가요? 글쎄 너는 자가정신을 모르겠는데 여튼 난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보고 몰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영상 데이터도 이렇게 공유해서 펼쳐놓으니까 전 세계로 이게 공유가 돼서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나눌수록 커진다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해요. 데이터 신이 되다. 신을 데려와라. 신은 내가 믿겠다. 신을 데려올 수 없다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얼마나 데이터가 중요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수에 올라가고 불러주죠. 그래서 한국이 집중할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AI다. AI가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을 만들어봤어요. 한자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쓰고 데이터 자본주의인데 데이터의 자본주의 시대가 된다. 그래서 나의 CPU 하나까지 자산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작년이죠. 국내 SNS 이용자 현황 중에서 캐시슬라이드, 에브리타임,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네이버,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순위가 쭉 정해져 있는데 역으로 페이스북은 조금 줄고 있네요. 그죠? 인스타그램이 차라리 약진하고 있고. 자, 그러면 저기 막대로 하나 가려놨는데 과연 작년에 국내 SNS 이용자 중에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던 것은 뭘까요? 유튜브. 밴드. 네, 맞죠. 이번에 상품이 없는 건데 아쉽습니다. 밴드. 우리가 몰랐지만 밴드가 1위에요. 자, 밴드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천만 개. 저번에도 밴드를 15개 정도예요. 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밴드 숫자가 5억 8천만 개.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밴드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월 5천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받고 있는 밴드 지기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밴드에서 5천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까요? 자, 밴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버는 게 뭡니까? 이 밴드의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먼저 보시죠. 그리고
그 밴드의 그 포스팅 올라가면 몇 명이나 받느냐, 액티브한 회원이 몇 명이냐를 보고 이 가치가 있다 없다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밴드에 한 2만 명 정도 될 때까지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게끔 풀어주다가 한 2만 명 넘어가면 밴드 시기가 문을 딱 닫아 잠그죠. 앞으로 밴드 시기 이외에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글을 쓰시고 싶은 분은 매월 임대료 50만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받는 광고 임대료 사업자가 100명이 들어오면 5천 원. 밴드도 처음에는 10만 명 모으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너무 밴드가 많으니까 이제 밴드 회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죠? 항상 초기에 했던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죠? 자, 밴드만 가지고도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었을 때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밴드는 누구 겁니까? 네이버 소유죠.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우리 안시오의 안시오 블록포탈은 내 거예요. 왜? 내가 권리를 샀기 때문에. 밴드는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자, 밴드만 가지고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SNS 경쟁에 나만 몰랐던 SNS 수익 창출 비법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가면 내가 1등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비근한 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언제 우리가 수은이를 추월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수은이를 추월한 계기. 죽었다 깨도 삼성전자가 수은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본인 회사 다녔습니다. 푸지츠라고. 제가 출장을 가서 일본 동경을 가면 꼭 들리는 데가 뭐냐면 아케야마라. 거기 가면 삼성전자는 맨 구석에 조금 먼지 나는 데 있을까 말까 해서 일본 상품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느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시장이. 아날로그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TV가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전환하는 순간에 추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으면 똑같은 프레임에서 똑같은 시장에서 놀려서 1등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새로운 시장에 가서 1등 되기 좀 쉬워요. 아직은 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저희 알조라고 하는 그런 보상이 1등 되기가 좀 쉬워요. 빨리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1등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돈을 거머쥐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밀 명기 알럼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안시오 브라우저는 데이터 버전이긴 하지만 이제 모바일 버전이 이번 달 말쯤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PC 버전 말고 모바일에서도 알럼을 깔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크롬 기능의 100%에다가 스티빗이라고 하는 보상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칸의 도메인 기능,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모은 데다가 못 가게 해준다. 채굴 기능까지 넣어서 그냥 알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따라서 그냥 켜놓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A2A 디벨롭먼트하고 아주 업무 협약 시도를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앤디라는 사장이 40대 중반인데 영국에서 금융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은 부동산 쪽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그 알리바바의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정권을 쥐고 있는 빅필의 마이클 잔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여기가 신도시예요. 바로 저 창너머로 보이는 게 바로 싱가포르 땅입니다. 섬이거든요.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조호바르의 메디니 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데요. 이 서던 마리아나라고 하는 것을 말레이시아의 갑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썬웨이가 여기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만 이 안이 방이 4개에다가 너무너무 럭셔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말레이시아 중에서는 이 알주 코인으로 저런 레지던스나 전원주택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몸이 100만 개가 풀리게 되면 엄청난 그 동남아 시장에서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써본 마리안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 도메인 일단 거래소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건데 말레이시아에도 이 거점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난번에 갔다가 그 한인 연합회 회장단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가운데 있는 그 김은 회장이 유로존 노래 대표인데 유럽에는 또 우리가 유로 전호를 통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 시장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일단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도표는 컨텐츠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빨리 모이느냐 그것을 참조 속도에 대한 것을 표시한 건데 우리 알조가 보상까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5천만 명까지 도달했던 시간을 역사적으로 보면 라디오가 38년 걸렸고 TV가 13년, 인터넷 4년, 페이스북 3.5년, 트위터 0.8년, 인스타그램 0.5년, 앵그리버즈라는 게임은 2달 만에 5천만 명을 만들죠.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5천만 명도 아니고 우리가 알로 100만 명의 동남아 시장을 보면 4개월이면 그 알리바바의 마케팅 담당자의 이름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을 이렇게 가난한 어부가 낚시꾼이 하나씩 잡아가지고는 빨리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낚시꾼이 잡아놓은 갖고 가는 게 부자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형태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 형님이 연결의 덩어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새로 개발하는 건 없어요. 아이폰이라는 걸 개발했을 때 아이팟 기능 플러스 전화기 플러스 인터넷 커뮤니티 이걸 융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뭐 때문에 저렇게 커졌을까요? 아이폰이 커진 이유. 아이폰 때문에 커진 건 아니에요. 자,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해봐야 몇천 명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몇천 명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봐야 아마 몇만 개 정도는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그걸 이루는 거죠. 자, 아이폰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 어떤 누구든 프로그램을 짜서 게임을 짰건 앱을 짜서 올리면 전 세계 누군가가 다 사줄 수 있는 앱 마켓을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전 세계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까지 만들게 된 배경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드웨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생태계의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 알론도 크롬이랑 플러스 스티비 플러스 아이칸 이 세 가지 기능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겸손하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만드는 전화기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한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이 바로 넷스케이프 1994년에 나왔던 넷스케이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페라,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또 알리바바가 유시 브라우저, 구글, 삼성이 인터넷 웨이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알롬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한번 세계를 통해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글,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은 얼마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뻔뻔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한테 대책을 거둘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시기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게 말했습니다. But I'm not in a position to disclose revenue information for Google Korea. Sorry, I'm not aware of the exact figure, and that's also 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so I'm not at liberty to disclose that. 우리 세무관님은 이런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수익과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 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 제외됐습니다.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법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적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 보유되는데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인세는 200억 원 이하로 2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구글이 한국에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 한국의 세금은 약간만 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도 해외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도메인을 근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했고요. 며칠 전에 8월 15일 날 독립기념일날 우리가 블록도메인 기념음악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건방진 얘기가 모르지만 IT 강국 대한민국의 자존심 회복과 안쇼가 빈자의 반란을 꿈꿉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특성을 표현한 세계적인 삶을 제안하는 DNA를 발굴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나왔죠. 방탄소년단이 음악으로 나왔고 또 누구죠? 유럽에 진출했던 축구 선수 누구죠? 손흥민. 네, 나왔습니다. IT 쪽에도 세계를 지향할 만한 글로벌한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도메인도 왜 제가 손을 냈는가 하면 여러분들 도피에서 보듯이 1980년대 태동을 했던 도메인이 1994년도 네트스케이프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메인 시장이 거의 바닥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네트스케이프라는 게 나오고 야후가 나오면서 도메인도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여기서부터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표현했듯이 1989년도에는 등록된 도메인의 수가 3,900개 불과했다. 당시에 운영되던 호스트수가 무려 13만 개에 달했고 더욱이 도메인 등록비가 무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사용자는 매우 적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30년이나 역사 동안에 도메인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포화가 되어버렸어요. 돈 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닷컴 시장은 정말 살만한 도메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디지털 세상 그의 흐름을 바꿀 블록도메인 만드는 거고요. 국내에서 세계 최초 블록도메인 거래소가 오픈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뭐 전자신문에도 기사가 나왔고요. 서울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기사에서 우리 블록도메인의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의 가치를 자산의 가치로 바꿔서 새로운 물을 창출하여 얻은 자원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게 저희가 꿈꾸는 철학입니다. 도메인 중에 일반적인 도메인을 저는 제너럴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도메인이 있을까요? 제가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날리지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과 테레사 여사는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업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나리지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공감하십니까? 도메인을 산 사람도요, 도메인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도메인도 좋은 도메인을 사면 나중에 좋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죠. 내가 좋은 도메인을 샀으면 거기다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유해야 되잖아요. 아까 넷플릭스도 영화를 공유하니까 시장이 커진 것처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난리지 도메인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 왼쪽 여자 누구시죠? 네, 마릴린 먼로. 이건 전 세계에 아주 대표적인 아랑드롱의 젊은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너럴 도메인. 물론 여기도 영화에 출연을 해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얼굴 생긴 것만 가지고도 그냥 밥 먹고 살아요. 뭔가 가치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나리지 도메인은 외모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없지만 그 안에 뭔가 인류를 위한 헌신과 봉사, 좋은 일을 하고 지식을 쌓으면 가치가 높아요. 혹시 360.com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이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원래 이게 영국의 보다폰 업체가 저걸 20불에 샀다가 한 10년 만에 중국의 보안 업체가 탈락을 해서 자꾸 쫄라가지고 얼마에 팔았다? 192억 원에 팔렸어요. 상당히 재수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360.com이 왜 192억인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도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마음대로고 가상화폐 이더리움닷컴도 111억 원이었어요. 5년 전에 10불 가지고 산 사람은 대박을 났지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왜곡된 시장이 있어요. 자, 지금 딱 졸리는 좀 시간이라 어둡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1910년도, 20년도, 30년도에는 전 세계가 식민지로 땅 따먹기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전 세계 3분의 1 영토를 누가 차지했나요? 영국이잖아요. 자, 파란색, 보라색을 얘기하는 저기 영국이 지금 오스트리아 먹었죠, 캐나다 먹었죠, 이쪽 남아프리카, 유럽 일부, 인도 다 먹었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영국 하나가 어떻게 저걸 다 먹어버렸어요? 세계의 3분의 1을. 그죠? 네.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변했다? 데이터 영토 전쟁의 시대로, 디지털 영토 전쟁의 시대로 변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 탑10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바이두, 야후, 위키피디아, 아마존, 트위터, QQ, 구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데이터 하나 보았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2009년도 6월 달의 데이터인데 이때 페이스북이 전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2012년도 12월 달에는 전 세계 3분의 1을 페이스북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영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래서 가격이고 오른쪽은 저희가 도메인에 대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 1,40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1,400만 원입니까? 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게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희망점 BP가 왜 공시지가가 있고 국점, K-pop 스토어 이런 것들 왜 공시지가가 있는가 하면 이 도메인을 산 사람이 도메인을 사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노력을 한 거예요. 포스팅도 했고요. 구독자도 만들었고 조회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저희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금열 주의 수치는 스토리.bp의 주인인데 168명의 구독자에다가 232개의 포스팅, 13,505명의 조회, 2,117명의 좋아요수. 이래서 자기의 자산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360만 원대의 자산이 된 거고 양성길 대표님 세계에 125명의 구독자 수에다가 250만 원대, 하이웨이 9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거래소에다 산장을 시키면 그것이 시작가가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탈중앙 거래소로 최초인 KDX 거래소에다가 저희가 블록 도메인 거래소를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베타 테스트 중이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KDX 거래소에 블록 도메인이 있어서 RG월드.bp에 대한 부분이면 입찰 금액, 입찰을 참여하려면 맨 처음에는 이제 경매 방식으로 하다가 주주 도메인 방식으로 가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전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알죠 월드, Kpop, 확정 BP, 글라이브.bp 일부 경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즉시 체결가가 있고 최고 제시가가 있고 최저 제시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블록 도메인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해당하는 알죠 월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메인 가치 평가 보죠.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듯이 저것이 실시간으로다가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자기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 중에서는 도메인 경매 방식이 있는데 도메인 경매 방식은 뭐냐면 only 알지오 액티브라고 해서 우리 알지오 블록 포탈 내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매 방식이 하나 있고요. 멀티 채널 알지오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잡지예요. 이 잡지는 뭘로 운영이 됩니까? 광고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광고가 끊겼어. 그럼 잡지사 문 닫아야 되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계속 뭐는 만들어내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컨텐츠를 오프라인에다가 담으려고 그러면 인쇄비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컨텐츠를 그대로 블록체인 투데이.bp라고 해서 우리 플랫폼에다가 얹어놓으면 이 데이터의 가치를 보고 누군가가 이코노미 저널처럼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거래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원리는 뭐냐면 도메인만 좋은 걸 잡아놓고 그냥 팔기만 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 사람들 위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디자인스토리.bp, 인테리어.bp, 배짱이.bp, 쉽게 읽는 역사 BP, 조선.bp, 백조만. 자, 인생 카메라.bp의 주인공은 뭐냐면 아마추어입니다. 저 사람이 평생에 찍은 사진이 몇만 장이 돼요. 그런데 사진 작가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가진 사진을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유튜브도 아마추어인 방망래 할머니가 막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조회수가 넘치는 것처럼 인생 카메라.bp의 저 주인도 자기가 찍은 사진을 전 세계 누군가에게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배짱이.bp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10주년 배짱이의 홍콩 여행 스토리인데 그냥 방문자 수는 많아. 그런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가치가 없게 환산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 없어요. 그걸 저희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래약관 또 규정 주요 항목들이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계약과 이용약관 또 이것은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주식을 상장하듯이 상장심사위원회가 운영 규정이 있어야 돼서 신청해서 심사 상장 절차를 거쳐서 상장 조건들을 따지고요. 블록거래 유형별 거래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소유권 변경 절차 규정이 있어요. 낙찰 인양 유찰 장치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강행의 수수.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초기에는 알트코인 가지고 도메인 자산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냈는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KDX라는 거래소에다가 일단 예비 상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오라고 하는 코인이 현재 595원이 아니고 이거는 며칠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690원, 80원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요게 KDX의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KDX에서 거래소를 보면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조가 오늘 628원이네요. 그죠? 금액이. 그러면 여기 블록 도메인 거래소에 되면 여기 보면 메인으로 가보면 여기는 블록 도메인 지수가 나오고 최신 포스팅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몇 가지의 아이템들이 떴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블록 도메인 지수는 저희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재개발, 우승 힐링, 하이웰빙, 뭐 드리밍 클럽, 인사이트 청비비, 스마일 패밀리, 쿠킹만 다이어트 뭐 이래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북비피다. 북비피의 내용을 투자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비피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북비피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기본 정보를 보고 상세 정보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해당하는 내용이 상세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도메인 가치 평가 보조 지표 뭐 이런 것들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찰 금액 제시 정보, 그 다음에 입찰 금액에 대한 기준가가 나오게 돼서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누르면 북점 BP로 해서 우리 RCO에 이 북점 BP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의 이를 다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 북BP의 주인은 누구죠? 아이콜 코리아라고 하는 예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간 서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자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11만 4,721 AP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성길 대표님 자 블로그 포스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이버가 블로그 포스팅 하는데 어떤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 줍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내가 강의가 오죠. 네. 또 강의 그걸 또 통해서 이제 어떤 여행에 대한 네. 정보, 그때 얼마 지냈다는 게 알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양성길 대표님이 강의를 받아낼 수 있고 여행사하고 연결할 수 있고 하나의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네이버가 직접 돈을 이렇게 팍팍 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양성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파워블로그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에 있는 데이터를 세계 0.2%다가 그냥 카피해서 옮겨 놓으시면 그 데이터 자산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 세계 0.2%로 그 자산을 옮겨놨다고 네이버가 법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나요? 그건 없죠. 왜? 본인 거니까. 자, 그러면 본인은 원소스 멀티 유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에서 만드는 자료를 우리 블록 포털에 옮겨서 똑같이 카피를 떠서 자산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내면 이쪽에서는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없던 시장이라고 보니까 이게 설마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그게 될 만한 사업이었을까요? 배달이 조금 마찬가지죠. 데이터 자본주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빅트로 쟨 버로라고 하는 독일의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건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도 데이터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자, 신용카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사요.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팔 수 있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도 데이터를 팔 수 있는 시장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큰 대기업이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조그만 지역대 홀딩스가 도메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있듯이 데이터 거래소의 나스닥 시장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금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10년 전에 이렇게 카카오톡 만들어냈을 때 이동통신사가 다 웃었어요. 콧방귀 끼고. 우버가 진출했을 때 세계가 똑같았습니다. 아마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큰 대기업에 있다 그러면 성공 못했을 겁니다. 왜? 성공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네? 견제가 됩니다. 큰 기업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하는 데이터 거래소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삼성전자 가면 벌써 견제가 들어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조그만 회사가 하니까 어떻게 한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커져나가요. 우리가 알롬을 그런 시간 동안에 그 몇 개월 동안에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를 깔아버리면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손 쓸 시간이 없이 이게 풀려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그걸 아까 우리가 동남아시아처럼 왜 갔다?
한국보다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또 받아들여요. 왜? 알럼을 깔면 하루에 한 3,000원 생기거든요. 한 달이면 애들 학원비 정도 막 나와. 이런 시장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죠. 동남아 시장에서만 100만 알럼이 깔리고 하면서 되면요, 알리바바가 투자합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라고 하시는 분만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엮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또 암호화폐 걸어서 큰 데를 못하냐. 제가 업비트하고 얘기랑 업비트니까 안 해요. 왜? 이거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거 갖고 잘 되니까. 그러니까 KDX라고 하는 거래소는 아직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을 때 같이 갑시다. 우리 시장을 키워서 KDX도 업비트 수준만큼 가게끔 만들어서 해봅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룰입니다. 큰 데는 잘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죠? 왜 하필 KDX까지 인원도 별로 없는 데서 하세요? 거기 한임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거기라도 만들어서 시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달 말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장이 그대로 이렇게 열려서 될 겁니다. 그래서 보유 도메인을 이제 판매하려 그러면 내가 RCU 블록 포털에서 갖고 있는 내 도메인을 갖다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나 도메인 상장을 하겠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도메인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메인을 여기다 올려놓고 도메인 설명해서 즉시 시결가는 난 얼마로 하고 경매 시작가 얼마, 경매등은 얼마.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제 정보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좀 더 짜식게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이 한 2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상장시킬까 안 할까 해서 하면 연동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제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한다? 자, 리플이 대한민국에서 값어치가 제일 비쌀 때 4,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리플이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공짜로 10억 개가 들어왔어요. 리플을 정책적으로 10억 개를 공짜로 풀었어요. 왜? 발행량이 1,000억 개니까 1,000억 개 10억 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이거 공짜인데 1원에 10억 원어치를 사다가 7원에 풀었어. 그래도 본인은 1억 원 투자해가지고 7억이 들어왔으니 이거 벌었잖아요. 또 7원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또 14원에 팔고 이래가지고 리플이 커진 거예요. 이게 시장에. 자, 도메인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KDX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면 지금 다 죽어버린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들을 희생할 수 있는 게 한번 주는 거예요. 자, 내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 코인이 있는데 난 이미 이거 이제 회사 끝났으니까 일단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코인으로 이 도메인을 살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열어드립니다. 물론 한시적 일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KDX에서 이더리움 기반에 살 수 있는 코인류가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서 도메인 시장에 참여를 해서 도메인을 갖게 돼요. 신규 도메인을 가질 수도 있고 기존 도메인에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0,000명 정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이제 소문이 날 겁니다. 왜? 뭐 가져야 뭐 소문이 나죠. 갖고 있어야 누구한테 소문이 나고 야 나 이거 다 끝난 무슨 코인 나 10만 개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 도메인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뭐 샀는데 나 이거 돈 벌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지금 바로 도메인 거래소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뭐 보여드릴 내용 되게 많은데
저희가 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뭐 내용은 대충 아마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엑스에서 행사했던 내용인데요. 못 오신 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인데? 처음부터 보시죠. 이 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멈춰져 버린 대한민국의 IT 벤처가 지금 멈춰 있어요. 강에 얼어붙어가지고. 자, 이것을 RGO가 이 배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많은 벤처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RGO가 성공한다면 수많은 우리 젊은 벤처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암호화폐가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느 하나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 RGO가 바로 블록도메인을 근간으로 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 많아요. 알죠? 못하는데. 그래서 전문가 수준의 여러분들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면 혜택을 엄청 드려요, 우리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시기를 떠날 겁니다. 초기에 배달의 민족을 초기에 도와줬던 대구의 어느 업체가 있어서 배달 민족이 커졌던 거죠. 여기서 누군가를 기억을 해주시면 RGO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시간 저희들이 다시 또 마련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말레이시아 가는데 뭐 새벽 5시까지